책임져, 이 한국놈아! 레이첼이 이불을 몸에 감싸며 소리쳤어요. 텐트 안에서 갑자기 깨어난 낯선 남자가 당황한 채로 벌떡 일어났죠.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준이 양손을 흔들며 급히 외쳤습니다. 뭐가 오해야? 우리가 같이 있잖아.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어젯밤 기억이 흐릿했죠.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낯선 남자와 같은 텐트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민준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캠프장 주변에서 다른 캠퍼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서 무슨 소리가? 레이첼은 자신의 옷가지들이 텐트 구석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내 옷은 왜 저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긴 내 텐트도 아니잖아. 손끝이 차갑게 떨렸죠.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며칠 전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건 2달 전부터 시작됐죠. 병실의 하얀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7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으신 엄마. 레이첼의 손을 꼭 잡고 계신 그 손은 너무나 말랐어요. 레이첼,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죠. 21살의 레이첼은 엄마의 손을 2손으로 감쌌어요. 네, 엄마. 엄마가 해주지 못한 여행. 네가 대신 떠나렴.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렴. 레이첼의 목이 메어왔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같이 여행 갈 거잖아요. 아니야, 레이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죠. 엄마는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레이첼. 엄마의 방에서 발견한 낡은 여행 가이드북과 오래된 배낭이 눈에 들어왔죠. 책장 사이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 20대 젊은 시절에 엄마가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딸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곳 1998년. 레이첼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레이첼은 결심했어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모든 곳을 다 가보겠다고. 엄마 대신에 말이죠.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적금을 모두 합쳐 여행비를 마련했어요. 친구들은 말렸죠. 레이첼, 지금은 여행할 때가 아니야. 혼자서 어떻게. 하지만 레이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가고 싶어 하셨던 첫 번째 장소, 옐로스톤 국립공원. 21살 레이첼의 생애 첫 혼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GPS에 목적지를 입력할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미국의 풍경을 보는 순간 레이첼은 알았죠. 엄마, 저 정말 해내고 있어요. 3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한 옐로스톤 캠프장.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텐트 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이걸 어떻게 세우는 거지? 레이첼은 설명서를 뒤적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캠퍼들은 능숙하게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피우는데 레이첼만 혼자 헤매고 있었어요. 손끝이 거칠어진 텐트 천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이 나왔죠.
그때 옆 사이트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레이첼이 고개를 들었죠. 단정한 외모의 아시아계 남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레이첼이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그의 도움으로 겨우 텐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레이첼이에요. 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해가 지고 캠프장이 조용해지자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다른 캠퍼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레이첼만 혼자였죠. 텐트 안에 앉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와인을 꺼냈어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죠? 한 모금, 두 모금. 달콤한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어머니 생각에 눈가가 촉촉해졌죠. 평소 잠들 때 모든 옷을 벗고 자는 습관이 있던 레이첼. 와인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누웠어요. 하지만 밤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나야 했죠.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나왔다가 잘못된 텐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민준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간절히 외쳤어요. 레이첼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어젯밤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었거든요. 와인을 마셨던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흐릿했어요. 그럼 설명해봐요. 레이첼이 이불을 더 꽉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젯밤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제 텐트 지퍼가 열리더니 민준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늦은 밤까지 내일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옐로스톤의 명소들을 체크하고 있었죠. 갑자기 텐트 입구에 지퍼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깜깜한 텐트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술 냄새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지? 레이첼이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죠. 잠깐, 여기 누가? 민준이 말하려던 순간 레이첼이 그만 민준의 침낭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가씨, 여기 제 텐트예요. 민준이 급히 말했지만 레이첼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하지만 한밤중에 다른 캠퍼들을 깨울 수도 없고, 아가씨, 일어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레이첼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레이첼은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어두고 있었어요. 민준은 급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레이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런, 어떻게 하지? 민준은 텐트 한 구석에서 밤새 잠 못 이루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술에 취해 남의 텐트에 들어간 게 자신이었다니. 상상만 해도 부끄러웠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떨고 있었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캠퍼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죠. 레이첼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21살짜리가 술에 취해서 남의 텐트에 들어가다니. 저기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처음 혼자 여행이시죠? 저도 처음엔 실수가 많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레이첼이 놀란 눈으로 물었죠. 어제 텐트 치시는 거 봤거든요. 혼자서 한참 헤매시더라고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저 옷 좀 입을게요. 레이첼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재빨리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천천히 하세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레이첼은 혼자 남겨진 텐트 안에서 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우는 것도 힘들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엄마,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렴. 이런 게 아름다운 여행이었을까요? 텐트 밖으로 나온 레이첼. 민준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기, 정말 미안해요. 레이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첫 혼자 여행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사실 어제가 첫날이었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죠. 뭔가 다 어색하고 무서웠어요. 민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처음 혼자 여행할 때 그랬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거든요. 레이첼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정말요? 아침 드셨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간단한 게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레이첼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말이죠. 좋아요. 레이첼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준이 간이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매운 거 좋아해요. 레이첼이 말했죠. 뜨거운 라면 냄새가 아침 공기에 퍼졌어요. 다른 캠퍼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뭐 하세요? 레이첼이 라면을 후후 불며 물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에 여행을 떠났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여행 좀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는 엄마가. 레이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혼자 여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레이첼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을 대신 가보려고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말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레이첼이 작은 미소를 지었죠.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레이첼은 민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글쎄요. 사실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옐로스톤 구경이나 좀 하려고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오늘 간헐천 보러 갈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레이첼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어젯밤에 당황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혼자 가기엔 좀 무서웠는데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모르고 있었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레이첼은 자신의 낡은 렌터카 조수석에 민준을 태우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컨트리 음악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은 거죠? 레이첼이 핸들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갑게 났어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가려니까 좀 심심했거든요. 레이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다행히 자신만 어색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았죠.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레이첼은 문득 어머니가 이런 풍경을 보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들렸죠.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레이첼이 차에서 내리며 감탄했어요. 민준이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봤던 사진보다 훨씬 크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간헐천을 향했어요. 레이첼은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하신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1990년대 필름 카메라였는데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 카메라 되게 특별해 보이네요. 민준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말했어요. 엄마 거예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걸로 여행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간헐천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분출이 시작되었어요. 땅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죠. 우와! 레이첼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주변 관광객들도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핸드폰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레이첼은 급히 어머니의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레이첼이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제가 직접 찍으라고 하셨거든요. 민준은 조용히 물러서서 레이첼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간헐천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을 때 레이첼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늘 여행 이야기를 하셨어요. 레이첼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셨지만 언젠가 저랑 함께 가겠다고. 민준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프시더라고요. 폐암이었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도 안 돼서 레이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레이첼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해보는 게.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여행이에요.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그게 제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네.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려고요. 민준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은 그냥 놀다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레이첼은 민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점심을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 둘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해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끓여주셨거든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김치찌개? 그게 뭐예요? 레이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민준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매운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정말요?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온 순간이었죠. 식사 후 옐로스톤 호수 근처를 산책하게 되었어요. 오후 햇살이 호수 표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찍어야 해요. 레이첼이 또 고집을 부렸어요. 왜요? 도움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레이첼이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강한 아이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레이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준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건넸어요. 민준이 카메라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뭐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이렇게 용감하게 여행을 떠난 딸을 말이에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레이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났어요. 레이첼이 호수 앞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필름에 담겼죠. 고마워요. 레이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캠프장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 봤을 거예요. 저도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내일은 어디 가실 건가요? 레이첼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의 리스트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랜드 캐니언이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에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고 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레이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며칠을 함께 여행한다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오늘 하루 민준과 함께한 시간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저 여행 초보라서 패가 될 것 같은데. 레이첼이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가는 것보다 안전할 거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자는 좀 무서워요. 레이첼이 작게 웃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레이첼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렴. 혼자만의 여행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좋아요. 레이첼이 결심했어요. 같이 가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레이첼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캠프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민준과 한 약속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평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죠. 정말 같이 가기로 한 게 맞나? 레이첼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레이첼에게는 낯선 사람과 며칠을 함께 보낸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남자와 말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어제 민준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였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즐거움이 있었죠. 텐트 밖으로 나오니 민준이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휴대용 버너에서 물이 끓고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빵과 잼이 놓여 있었죠.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고마워요. 레이첼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차가 좋으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커피 좋아해요. 레이첼이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의 이런 세심함이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아침 공기에 퍼졌어요. 레이첼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함을 느꼈죠.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려요. 민준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중간에 세도나라는 곳도 들러볼 수 있고요. 레이첼이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빨간 바위들로 유명한 세도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죠.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여행책에서 말이에요. 세도나. 엄마가 말씀하신 곳이에요.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꼭 가봐야겠네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레이첼은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어요. 이틀 밤을 함께 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어제는 우연히 함께 보낸 거였지만 이건 계획적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기,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레이첼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민준이 급히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저야말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서 부담스러우시죠? 두 사람 모두 어색해했어요.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니까요. 레이첼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서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텐트 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앞으로 며칠을 혼자 보낸다는 게 막막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을 혼자만의 힘으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레이첼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병실에서 약해진 목소리로 하셨던 말씀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레이첼, 엄마는 항상 너를 믿었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강한 아이라고. 그때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하지만 레이첼의 손을 꼭 잡으신 힘만은 따뜻했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도 받으렴. 어머니의 말씀이 어젯밤 민준이 했던 말과 비슷했어요.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다라고 했던 그 말이요. 사실 말씀드리면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걱정돼요. 레이첼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민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레이첼은 민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제 레이첼 씨와 함께 있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요. 레이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도 어제 민준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없이 혼자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어제 정말 잘하셨어요. 민준이 격려했어요. 간헐천에서 사진 찍으실 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레이첼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손만 떨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레이첼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같이 간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민준이 귀 기울였어요. 각자 비용을 내기. 레이첼이 첫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저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각자 텐트에서 자기. 레이첼이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당연하죠.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첼이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혼자 시간이 필요하면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조건을 다 말하고 나니 레이첼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망설임이 있었죠.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레이첼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여행하는 게.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레이첼 씨, 어제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만 더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불편하시면 언제든 혼자 가시면 돼요. 레이첼이 민준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좋아요. 레이첼이 드디어 결심했어요. 세도나까지만 같이 가봐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대신 약속 지키셔야 해요. 레이첼이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이 레이첼과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약속을 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죠. 그럼 언제 출발할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지금 준비하고 1시간 후에?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레이첼은 자신의 텐트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괜찮다고 좋은 사람 같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 판단할 수 있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레이첼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내 딸. 아침 햇살이 텐트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레이첼의 낡은 렌터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민준이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이 지나갔어요. 저기 표지판 보이죠? 세도나까지 50마일이래요.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레이첼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운전하는 내내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동네 근처에서만 운전했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운전 바꿔드릴까요? 피곤해 보이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레이첼이 고집을 부렸어요.
저 운전 잘해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무서웠어요. 큰 트럭들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레이첼이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좀 쉬었다 갈까요? 레이첼이 핸들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기지개를 켰어요. 휴게소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어요. 레이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민준은 레모네이드를 골랐죠.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직 미국 운전이 무서워서. 정말요? 레이첼이 놀라며 물었어요. 자신이 민준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세도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붉은 바위 산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오후 햇살을 받아 바위들이 더욱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와, 사진으로만 보던 곳인데. 레이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붉네요. 이렇게 붉을 줄 몰랐어요. 민준도 놀라워했어요. 레이첼이 급히 어머니의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런 풍경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조용히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진지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세도나의 명소 중 하나인 벨록에 오르기로 했어요. 그리 높지 않은 바위산이지만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환상적이라고 했거든요. 등산화 가져오셨어요? 민준이 자신의 등산 장비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운동화만. 레이첼이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험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격려했어요. 하이킹을 시작하자마자 레이첼은 후회했어요. 생각보다 길이 험했거든요. 바위길이라 미끄러지기 쉬웠고 경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뒤에서 레이첼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레이첼이 헉헉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준이 레이첼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고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저기 그늘에서 잠깐 쉬어가요. 민준이 큰 바위 그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레이첼이 고집을 부렸어요. 민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물도 마시고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레이첼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바위에 앉았어요. 민준이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었죠. 고마워요. 레이첼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이유 없잖아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1시간 반을 걸어서 마침내 벨록 정상에 도착했어요. 360도로 펼쳐진 세도나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우와. 레이첼이 말을 잃었어요. 붉은 바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초록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레이첼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제 민준이 찍어준 사진이 정말 예뻤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건네주었어요. 민준이 여러 장을 찍어주었어요. 레이첼이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이번엔 같이 찍어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어떻게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민준이 바위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저기 서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셔터가 작동하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서 레이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아, 머리가. 레이첼이 머리카락을 정리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예뻐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남자가 자신을 예쁘다고 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산하면서 두 사람은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세도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실제로 와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요. 민준이 동감했어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에요. 민준 씨는 원래 여행 자주 하세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에 공부에 바빴어요. 아르바이트요? 부잣집 아들이라면서요? 레이첼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안 도와주셨어요. 스스로 해보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시기 전부터요. 힘들었겠어요. 민준이 동정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이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미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어머니셨나 봐요. 민준이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항상 제가 힘들어하면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셨거든요. 민준이 문득 부러워졌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포옹 같은 걸 잘 안 하시거든요. 부럽네요. 저희 가족은 표현을 잘 안 해서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안 서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도나의 캠프장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각자 텐트를 쳤지만 저녁은 함께 먹기로 했어요. 민준이 간이 번호로 라면을 끓이고 레이첼이 가져온 통조림 소시지를 구웠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별이 정말 많네요. 레이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하수까지 희미하게 보였죠. 어머니도 저 별들을 보고 계실까요?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레이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실해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레이첼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준의 따뜻한 말 때문이었을까요? 별들이 두 사람의 텐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어요. 세도나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죠.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차는 달렸어요.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민준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도. 레이첼이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어제 세도나까지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경치나 구경하세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레이첼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항상 운전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기 보세요, 독수리. 레이첼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민준도 잠깐 고개를 들어봤어요.
정말 크네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의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거대한 협곡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지층들이 다양한 색깔로 층층이 쌓여 있었죠. 그 규모와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졌어요. 엄마,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와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랜드 캐니언에. 민준이 조용히 레이첼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었죠. 바람이 협곡에서 불어올라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마저도 수백만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처음 그랜드 캐니언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가 생각나요. 레이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10살 때였는데 도서관에서 빌린 여행책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레이첼, 엄마랑 언젠가 여기 꼭 가보자. 저 큰 협곡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해질 무렵에 노을도 보고. 그때 엄마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레이첼이 어머니의 낡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는 못 오시고 저 혼자 왔네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계시고 저도 옆에 있잖아요.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사진을 찍어봐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어떤 사진이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민준이 일어나서 레이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 서세요. 그랜드 캐니언을 배경으로요. 레이첼이 협곡을 등지고 서자 민준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지 않고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웃어보세요.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민준이 격려했어요. 레이첼이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어요.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한 장 더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인사해 보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레이첼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저 여기 왔어요. 해질 무렵 그랜드 캐니언 근처 캠프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캠프파이어를 해보기로 했어요. 불 피워본 적 있어요? 민준이 나무를 모으며 물었어요. 한 번도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배워봐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불 피우는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작은 불꽃이 일어났죠. 성공했다. 레이첼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우리 진짜 잘하네요. 민준도 뿌듯해했어요. 불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이 따뜻해졌어요.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였죠. 저녁을 먹고 캠프파이어 앞에 앉았을 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는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레이첼이 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주 비행사요. 민준이 별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별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레이첼 씨는요? 사진작가요. 레이첼이 어머니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주셨거든요.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어제 찍으신 사진들 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취미 수준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어요.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이어받기를 원하세요. 어머니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요. 민준이 불을 쑤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신 거군요. 레이첼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네,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요. 민준이 털어놓았어요. 레이첼이 민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저랑 함께 여행하면서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민준이 레이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사실 무서워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바라봤어요. 캠프파이어 불빛에 비친 그녀의 손이 작고 여려 보였죠.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를 돌보는 게 제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레이첼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정작 제 마음은 놓쳐버린 것 같아요. 레이첼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좋아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캠프파이어의 불이 흔들렸어요. 레이첼이 추위에 몸을 웅크렸죠. 춥죠? 민준이 물었어요. 조금. 레이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레이첼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가까워졌죠. 고마워요.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캠프파이어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고 있었죠.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레이첼이 민준 쪽으로 기댔어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레이첼을 안아주었죠. 첫 번째 포옹이었어요. 포옹 속에서 레이첼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전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민준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레이첼.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레이첼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레이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별빛과 캠프파이어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캠프파이어가 천천히 꺼져가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어젯밤 민준과 나눈 포옹과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움직임 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의식이 되지? 레이첼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준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죠. 텐트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레이첼,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레이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텐트 밖으로 나온 레이첼을 본 민준도 어젯밤과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레이첼을 바라봤고 말할 때도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민준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레이첼이 컵을 받으며 손끝이 민준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죠.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았거든요. 커피 맛있네요. 레이첼이 어색함을 넘기려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커피인데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그랜드 캐니언의 선라이즈 포인트로 향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미 모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죠.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협곡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장관이었어요. 우와. 레이첼이 감탄하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민준이 레이첼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황금빛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이 감정이 뭐지? 민준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레이첼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죠. 민준 씨도 사진 찍어드릴까요?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저요?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민준이 손사래를 쳤어요. 왜요? 이런 멋진 곳에서 기념사진도 안 찍어요? 레이첼이 아쉬워했어요. 민준이 레이첼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한 장만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들고 민준을 찍으려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카메라 앞을 가렸어요. 잠깐만요. 민준이 다가와서 레이첼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고마워요. 레이첼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민준도 당황해서 급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플래그 스태프로 향하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묘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러브송이 더욱 어색함을 만들었죠. 음악 바꿀까요? 민준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레이첼이 대답했지만 가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사막 풍경을 보며 레이첼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와 함께 오려고 했던 여행에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레이첼이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플래그 스태프에 도착해서 숙소를 구하는데 마침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 대부분의 호텔이 만실이었어요. 여기 방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모텔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방 한 개요? 레이첼이 당황했어요. 침대가 2개 있는 트윈룸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레이첼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죠. 다른 곳을 더 찾아볼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여러 곳 돌아봤는데 다 만실이었잖아요.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 방을 잡기로 했어요. 어색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사 먹고 모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텐트에서 각자 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침대 2개 있잖아요.
레이첼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민준이 망설였어요. 괜찮다고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레이첼이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레이첼, 잠 안 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잠이 안 와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민준이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민준 씨.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민준이 대답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첼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민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네. 그리고 레이첼은 여기 있고요.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환경. 우리가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레이첼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왜요? 민준이 물었어요. 엄마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니. 레이첼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민준이 일어나서 레이첼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레이첼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레이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민준이 레이첼의 말을 이어갔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하면서도 슬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네.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레이첼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깨달았죠. 사랑의 시작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감정에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민준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떴어요. 어젯밤 긴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고 잠든 거였죠.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민준도 조용히 깨어나서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죠.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 때 갑자기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잠깐만요. 민준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이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가 끝나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네요. 레이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언제요? 레이첼이 간신히 물었어요.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까지는. 민준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주요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뗀다고 하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레이첼은 갑자기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행복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행은?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요, 레이첼. 민준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레이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준도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요. 민준이 급히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밤 비행기가 있네요. 민준이 말했어요. LA에서 출발하는데 LA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차로 7시간 정도요. 민준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겨우 맞을 것 같아요. 레이첼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준을 LA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별이 두려웠어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레이첼이 결심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레이첼이 고집을 부렸어요. 급히 짐을 싸고 LA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어제까지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레이첼은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민준을 의식하게 됐어요. 며칠 후면 지구 반대편에 있을 사람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민준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무게감이 몰려왔거든요. 레이첼.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레이첼이 전방을 보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뭘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인걸요. 레이첼이 애써 밝게 말했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민준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한국어로 긴 통화를 했죠. 레이첼은 민준의 대화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민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분간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레이첼의 마음에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준의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여기서 헤어져요. 민준이 짐을 들며 말했어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레이첼이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레이첼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과의 이별이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요? 그럼 레이첼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레이첼,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레이첼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연락할게요. 한국 가서도 계속 연락할게요. 민준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레이첼은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민준에게는 자신의 세계가 있을 텐데 과연 자신을 기억해 줄까요? 네. 연락해요. 레이첼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 공항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을 레이첼은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몇 번 뒤돌아볼 줄 알았는데 민준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역시 나한테는 잠깐의 여행 친구였나 봐. 레이첼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어요. 민준의 모습이 공항 안으로 사라지자 레이첼은 혼자 남겨졌어요.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상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공항을 떠나 다시 혼자 운전을 시작한 레이첼. 조수석이 텅 비어 있는 게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레이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슬프게 들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노래를 들으며 민준과 함께 웃었는데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 민준인가 싶어 급히 확인했지만 렌터카 회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차량 반납 일정을 묻는 내용이었죠. 아, 맞다. 나도 계획을 세워야지. 레이첼이 현실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 여행을 계속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엄마를 위한 여행이었는데 어느새 민준과의 추억만 가득한 여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레이첼은 작은 모텔에서 혼자 밤을 보냈어요. 민준 없는 첫 번째 밤이었죠. 텅 빈 침대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레이첼이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단지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레이첼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3주가 지났어요. 레이첼은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의 빈집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이제는 민준의 부재까지 더해져 더욱 공허했어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민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게 됐죠. 역시 그냥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었구나. 레이첼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여행 가이드북을 정리하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의 사진을 봤어요. 뉴욕, 시애틀, 보스턴.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레이첼은 현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 복학 신청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정말 복학할 거야? 친구 제시카가 카페에서 만나며 물었어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레이첼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여행은 어땠어? 사진 좀 보여줘. 제시카가 관심을 보였어요. 레이첼이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옐로스톤, 세도나 그랜드 캐니언. 아름다운 풍경들이었지만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남자는 누구야? 제시카가 민준이 나온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냥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야. 레이첼이 짧게 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교에서 뉴욕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 신청하면 다음 학기부터 가능해요. 상담 교수가 설명했어요. 뉴욕에 있는 파트너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할 수 있고요. 레이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뉴욕은 어머니가 가장 가고 싶어 하셨던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뉴욕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타임스 스퀘어, 센트럴 파크, 브루클린 브릿지. 엄마의 메모가 적힌 사진들이었죠. 엄마, 저 뉴욕에 가볼까요?
레이첼이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한 달 후, 레이첼은 뉴욕에 도착했어요. JFK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울리는 차 경적 소리까지.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정착했어요. 대학교도 등록하고 사진학 수업도 시작했죠. 처음 몇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가끔 센트럴 파크를 걸으면서 민준 생각이 났어요.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지만 혹시나 해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뉴욕에 왔어요. 잘 지내세요. 하지만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레이첼은 센트럴 파크에서 사진 촬영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였거든요. 자,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찍어보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레이첼이 호수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레이첼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민준이 서 있었거든요. 레이첼? 민준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달 만에 재회였죠. 여기서 뭐해요? 민준이 먼저 물었어요. 저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요? 출장으로 왔어요. 회사 일로. 민준이 대답했어요.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레이첼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상처받기도 싫었거든요. 잠깐만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도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예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그냥 학교 다니고 있어요. 레이첼이 간단히 답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이 잘 해결됐나요? 네, 어느 정도는. 민준이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불편해했어요.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편했는데. 레이첼.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레이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나쁜 소식인 건 아닐까요? 한국에 돌아간 후에 저 회사 그만뒀어요. 민준이 털어놓았어요. 뭐라고요? 레이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레이첼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창피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레이첼한테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집안일 때문에 돌아간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미국에 온 지 2주 됐어요. 민준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2주요? 레이첼이 어이없어 했어요. 네, 뉴욕에서 작은 여행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거든요. 레이첼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럼 2주 동안 저를 찾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레이첼이 따져 물었어요. 민준이 머리를 숙였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왜요? 레이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레이첼을 다치게 할까 봐서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갑자기 떠나서 상처 줬는데 또 상처 줄까 봐 무서웠어요. 바보예요.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일어나서 레이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레이첼, 저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민준이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본 일출보다 세도나의 붉은 바위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웠어요. 레이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레이첼이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카페를 나와서 센트럴 파크를 걸으며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여행사를 차릴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네, 꿈만 같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엄마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우리 협력할 수 있겠네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여행사에는 좋은 사진작가가 필요하거든요. 레이첼이 웃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센트럴 파크의 호수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죠. 레이첼.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잡았어요. 네.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민준이 간절히 말했어요.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네, 다시 시작해봐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이번에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포옹이었죠. 뉴욕의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회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레이첼과 민준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며 함께 뉴욕 생활을 하고 있었죠. 레이첼은 사진학 공부에 열중했고 민준은 여행사 창업 준비에 바빴어요. 오늘 촬영 어땠어? 민준이 레이첼이 돌아오자 물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찍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레이첼이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민준이 레이첼의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이 구도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각자 방은 따로 썼지만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며 가족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내일 투자자 미팅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떨려요. 잘 될 거예요. 레이첼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거든요. 민준의 여행사 컨셉은 독특했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죠.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한국인들이 미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레이첼의 사진들이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레이첼이 촬영한 미국 곳곳의 사진들이 민준의 사업 계획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팀이니까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긴장해서 잠을 못 이뤘어요. 레이첼이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가져다 줬죠. 다음 날 저녁 민준이 화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레이첼이 급히 물었어요. 투자 받았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레이첼이 기뻐하며 민준을 꽉 안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레이첼 덕분이에요. 당신의 사진을 보고 투자자분이 완전히 반했어요. 민준이 레이첼을 들어올리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저렴한 와인이었지만
그 어떤 샴페인보다 달콤했죠.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레이첼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우리의 시작이에요. 민준이 레이첼의 잔과 부딪히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민준의 여행사 브릿지 트래블의 첫 번째 상품이 출시됐어요. 한국인들을 위한 진짜 미국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레이첼은 공식 사진작가가 되어 여행 상품 홍보용 사진들을 찍었어요. 관광지 사진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과 숨겨진 명소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그룹이 다음 주에 와요. 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12명이나 신청했어요. 긴장되네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제가 가이드 역할도 해야 하는 거죠? 네, 사진 촬영도 가르쳐 주시고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레이첼의 역할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어요. 여행객들에게 사진 촬영 팁을 알려주고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레이첼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쓰는 편지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딸 레이첼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던 미국 여행, 저 혼자 다 해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응원해 주셨던 사진작가의 꿈도 이루고 있어요. 매일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이라는 사람인데 엄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6개월 후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민준이 레이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레이첼, 저와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 가지 않을래요? 민준이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레이첼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눈 곳이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레이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일까요? 좋아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랜드 캐니언은 여전히 웅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레이첼이 협곡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올 줄은. 저도요.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협곡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레이첼.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레이첼의 손이 입으로 올라갔어요. 설마. 레이첼 스미스.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꿈에서나 그려봤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어요. 민준이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네. 레이첼이 소리치며 대답했어요. 네, 결혼할게요. 민준이 일어나서 레이첼을 꽉 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반지를 끼우는 순간 레이첼은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년 후 가을 센트럴 파크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민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고 레이첼의 친구들과 뉴욕에서 사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친구 제시카가 레이첼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레이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결혼식 도중 레이첼은 빈 의자 하나에
어머니의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어머니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요. 사랑합니다, 레이첼. 민준이 결혼 서약을 하며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레이첼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브릿지 트래블을 키워나갔어요. 레이첼의 사진 실력은 더욱 늘었고 민준의 여행사도 성공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민준이 세계 지도를 보며 물었어요. 유럽은 어때요? 레이첼이 제안했어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이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동의했어요. 레이첼이 어머니의 낡은 여행 가이드북을 꺼냈어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책이었죠. 파리, 로마, 런던. 레이첼이 어머니의 메모를 보며 읽었어요. 우리가 대신 다 가보자. 민준이 레이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와의 약속이니까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노을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레이첼이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셨던 모든 걸 다 이뤘어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잘했어, 내 딸. 정말 잘했어. 레이첼과 민준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들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에요. 사랑과 꿈을 안고서 말이에요. 오늘 국적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